주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본부장이 보는 한국 금융의 현실과 미래인데요. 본부장님께서 금융 계열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금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금융업에 종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도 금융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공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융을 알아야 또 경제를 알게 되고 또 한국 금융이라는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어디서 들을 루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법적인 건 좀 그렇지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주 팀장님 한번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금융의 수준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낮을 것 같아요. 왜 낮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왜 이렇게 박하게 해요? 요 근래는 원화값이 올랐다 하는데 그냥 이래저래 항상 보면 원화 가치가 낮아서 저처럼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은 별로 돈의 가치를 못 지니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딱히 경제적으로는 힘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해요. 금융이랑 경제랑 조금은 다르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조 팀장 얘기가 참 정확한 얘기인데 왜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이기도 하고 또 경제 10대 강국이잖아요. 세계 10대 강국이 보통이에요.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국민이고 청년인 조 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선입관이 생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선입관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대한민국 금융이 현재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강치 금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왜 우리의 금융업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재작년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금융 경쟁력 순위를 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일 거예요 아마.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몇 위 됐냐면 금융 경쟁력이 87위를 했어요. 86위가 어딘지 알아요? 부탄. 80위가 어딘지 아세요? 우간다. 가나가 76위. 스리랑카가 51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낮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낮을 줄 몰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 경쟁력 그 자체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금융 경쟁력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가 가장 부족하냐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연수익이 1조라 그러면 되게 큰 거 같죠? 네. 엄청나잖아요. 근데 100조를 가지고 1조를 벌었다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 경쟁력은 대부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낮은 이유를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업으로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탄보다 은행 지점이 부실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은행의 자동화가 잘못되어 있겠습니까? IT 기술이 떨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업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는 거예요. 100조를 가지고 1조를 벌면 1%의 수익을 낸 건데 그게 어디 은행에 넣어도 1% 이상은 벌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이 돈을 그냥 어디 미국 은행이나 어디 일본 은행에 넣고도 그냥 그 돈은 벌 수 있다 라고 상당히 과장해서 얘기할 정도면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권의 수익을 많이 내야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지점을 더 많이 늘리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권이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훨씬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업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고용 창출력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 금융업이 왜 고용 창출력이 높지? 다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자동화된 금융만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대면을 해야 될 금융업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죠? 개인 PB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말하는 뭐 자산관리사라든지 등등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업직종,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보험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영업이 아니라도 그야말로 고객을 응대하거나 고객한테 어떤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업종들이 외국에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보험 설계사라고 해서 막 낮게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전문화된 금융업을 종사하는 그런 어떤 영업직과 비슷하지만 사실 상당히 전문직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우가 안 좋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고객을 응대해서 뭔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지키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업이 왜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를 받냐면 우리나라는 금융업이 무슨 공무원 같이 돼 있어요. 인식이. 그냥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 근데 여러분들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사람들의 꿈이긴 한데 이 금융이라는 것은 뭐 안정된 직장이면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을 내야 돼요. 프로핏. 왜? 그게 가장 강점인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금융업이 만약에 프로핏을 못 내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만한 프로핏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많은 에너지가 다른 산업으로 다 쓰면 더 많이 나올 거를 금융업으로 가서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국가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의 현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경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은행 지점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거나 라든지 단순하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응대를 한다든지 뭐 통장을 개설해 준다든지 등등의 외에는 그렇게 번쩍 떠오르는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개별의 PB 같은 업무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서비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토탈 금융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금융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파생 상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직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수료 기반으로 이익을 내요. 근데 당연히 뭐 어느 나라 금융도 마찬가지인데 재밌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업의 대부분은 고객이 이익을 내든 못 내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고객이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도 수수료를 가져가. 반대로 얘기하면 고객이 돈을 많이 벌어도 수수료를 똑같이 조그맣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일정 수수료를 정해놓고 가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소극적인 영업이죠. 그쵸. 고객 돈이 벌리나 마나. 네, 근데 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의 금융기관은 나는 당신이 수익 내면 돈 안 받겠다. 수익 없으면 돈 안 받겠다요. 대신 네가 수익을 내면 그 중에서 많이 가져가겠다. 많이 내면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없던 돈인데 본인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100억을 만들어줬어. 그 중에서 자기가 한 30억 가져가겠다는데 누가 말려? 70억은 내 거니까. 맞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난 그냥 처음부터 100만 원만 가져갈게요. 그 대신 따박따박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금융업에 계신 기관들이 이 따박따박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거야. 따박따박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수동적인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도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열심히 안 하니까 어차피 따박따박 가져가는 거 굳이 서비스 해줄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금융업이 고민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어차피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그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수익 구조에 의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발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수수료 개념도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일선 이제 강의를 갈 때 많은 하는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되게 다 발전돼 있습니다. 뭐 스포츠도 강국이고 뭐 산업도 강국이고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최강 아닙니까? 무기도 엄청 다 만들 수 있고 뭐 우리가 6개월이면 핵무기도 만든대요. 어마어마한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고 뭐 배든 뭐든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다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딱 두 가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못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첩보기관하고 금융기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첩보기관, 한국의 첩보기관이 이렇게 좋은 산업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첩보기관이
다른 첩보기관에 비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율성이 없대요. 첩보기관으로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축적해 나가면 그걸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이걸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대신 나만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정원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름. 그분이 뭐 직원 한 명은 계속 어느 나라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한 팀이 계속 그것만 어느 나라에 뭐 잡아놓고. 근데 이것이 맨날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능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너무 정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전문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화되는 것보다는 관료화되어 버리는 거죠. 원래는 상당히 말랑말랑한 조직이어야 되는 거거든. 왜? 되게 막 기민해야 되잖아요. 007 보면 되게 기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007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떨 것 같아요? 007 그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나요? 뭔가 예를 들면 막 럭셔리에 옷 입고 막 스포츠카 타고 막 이러니까 야 저거 진짜 돈 엄청나게 처바른다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를 잘 보면 수익에서 007한테 20억 쓰고 007이 가져오는 돈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뭐 미사일 하나 막으면 있잖아요. 그 미사일 하나 막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턱시도만 입고 스포츠카만 타고 끝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우리는 물론 스포츠카도 없고 턱시도도 없어. 그러니까 미국 아까 말했지만 금융기관도 똑같은 거야. 확실하게 지르고 확실하게 가져온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첩보기관이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뭔가 위에 디펜딩 돼 있다. 우리가 정권이라든지 어떤 관료화 이런 거에 디펜딩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권도 지금 너무 정권이라든지 또는 관료에 의해서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당히 막 유동적이고 뭔가 되게 막 말랑말랑해야 될 조직이 더 경직돼 있고 더 공무원화식으로 돼 있으니까 87일 하는 겁니다. 부탄이 86이고 한마디로 부탄보다 더 관료화돼 있다는 얘기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이 다 잘하는데 이 두 가지야. 아까 얘기한 첩보기관하고 금융기관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첩보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건물이 안 좋다든지 또는 뭐 컴퓨터가 안 좋다든지 거기는 직원의 수가 절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운용 자체가 너무나 수비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금융의 현실은 이걸 가지고 뭐 막대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어요. 다 이유가 요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 우리의 답은 한 가지예요. 경쟁에 노출시키면 돼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을요, 외국 금융기관과 노출시켜버리면 돼요. 의존하지 않게 국내에. 네, 그냥 죽든 살든 외국 금융기관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한국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행이고 어느 은행이고 신한은행이고 다 한국에만 있어요. 그럼 막 그러잖아. 우리는 글로벌 금융이라 그러는데 가보면 뭐 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거기서 통장 받아주는 거. 외국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가 거기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삼성하고 현대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은행 안 쓰는 거 알아요? 왜요? 세금 때문에요? 세금 때문이 아니라 잠시를 갖다 줘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요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외국계 보험사들은, 외국계 금융사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되게 많이 굴리는데 내가 예를 들면 애국심도 한도가 있지. 그 금액의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우리가 굳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은행을 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주지 않는 이상.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일하는 거 알면 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 자식이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식을 고용해서 우리 기업에다 일 시키고 싶지 않잖아. 다른 기업에다 넣고 싶죠. 왜? 일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일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어떻게 열심히 안 하는지 아니까 우리 다국적 기업 한국에 있는 뭐 되게 큰 대기업들이 외국계 은행을 되게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신 업무밖에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돈 받고 이자 주는 거 외에는 정말 더 많은 다양한 업무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엄청나게 삼성전자 운영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한국이 다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글로벌화 된다는 것은 외국에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외국 금융기관보다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예. 그게 글로벌화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 팀장이 다 사변적인 얘기지만 조 팀장이 글로벌화 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뉴욕에 있는 조 팀장과 똑같은 사람보다 어빌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냥 경쟁력이 센 거예요. 예, 영어도 좀 하고 모든 면에서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금융권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금융 경쟁력이. 예, 수익을 못 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금융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금융은 첫째 고용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다. 아직도 핀테크다 뭐다 해서 왜 여러분들 핀테크를 해서 일찍을 줄어든 게 아니에요. 핀테크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 다 수작업이에요. 프로그래밍 뭐 팀장 IT 종사하지만 얼마나 수작업 많아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 예, 보안 업무 이런 거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금융업이라는 거는 너무나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의 손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고용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이고 두 번째 글로벌화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한국 금융업이 지금 봉착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런 글로벌화가 뒤쳐져 있고 그럼으로써 수익성이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 있는 기업한테도 외면을 받고 있다. 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중파에서는 절대 안 해주는 얘기거든요. 공중파에서는 절대 안 해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는 말씀의 의미로 오늘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